짱구 박사의 주식의 모든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도 어제와 비슷하게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던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뭘 먹을 게 없다라는 느낌이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째, 기존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하고 바이오가 주춤을 하면서 연속적인 수급의 부재가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돌발적으로 이슈가 출현을 해서 개별 급등주의 출현이 잦아들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수급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 급등주식으로 해서 당일 급등주가 속출을 하고 있는 현상이 요새 들어서 자주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력이 아닌 이상 종목을 쉽게 잡을 수가 없죠. 혹은 그 전에 물려있지 않은 이상 종목의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스캘핑이나 단기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급등주 따라잡기를 하다가는 손실폭 키우는 게 다반사입니다. 일단 금일장 보면은 금일 오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오전에 기사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런 삼성전자 전략 변화, 부품사 수혜라고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아침에 이게 나왔어요. 아침에 일찍 나왔던 기사인데, 삼성전자 휴대폰이 덜 팔려서 저가의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관련주가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IT가 지금 가야 되는지.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IT 관련된 주식이 단기 하락의 폭이 컸고, 시장이 반등할 때 아직 올라가지 못해서 낙폭과대 인식으로 올라가는 거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금일 이런 뉴스와 리포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렸어요. 외인하고 기관이 전부 IT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IT를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일 이제 제일 큰 특징이, 일단은 SK발 호재가 하나 터졌었거든요. 보시면 이런 SK텔레콤발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재로 인해서 방송 이런 이동통신사 3사가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통신 쪽, 서비스 쪽 섹터가 굉장히 큰 반등이 있었고요. 전부 다 시총이 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법안 통과가 되던 바람에 이런 4세대 통신 관련 업종, 세종텔레콤이라든지 등등해서 세 개가 연달아 상한가를 갖고, 관련해서 5G 업체가 무더기로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북경협주도 일단은 철도 관련한 북한의 대답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이 나왔고, 코스닥에 이제 셀트리온 쪽에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시티그룹 쪽에서. 그거랑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주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이런 제약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새로운 섹터로 가는 바람에 시장이 기존 섹터가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 막판에 3시 30분이죠. 저기 장 끝나고 북한에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와서 내일 일단은 남북경협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남북경협주는 호재로 상승 시 매도를 하고 악재 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 지금 사실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했다면 공포의 매수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런 불안감에 판 거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매수가 됐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껏 남북경협주의 패턴은 거의 대부분 악재 매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악재 하루 이틀 후에 매수를 하는 쪽이 이제껏 봤을 때 가장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남북경협주를 실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모멘텀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런 긴 정책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런 기존의 5G가 12월 1일, 12월 15일 날 상용한데 이게 당겨져 있는 바람에 지금 5G 관련주가 뭐 제약 바이오의 빈자리를 메꿔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오늘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해외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없었어요. 나스닥도 양호하고 오늘 중국 증시도 양호하게 마감이 됐고요. 근데 뭐 일단은 금일 코스닥 관련해서는 기존 주도 섹터가 부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고 오늘 상승을 해주고 내일 오전까지 상승을 해줬으면 정말 좋았는데요. 일단 뭐 저희뿐만 아니라 메이저도 그렇고요, 외인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미중 무역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련한 트레이더들도요,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지금 지수에 민감한 제약바이오, 특히 시총상위 제약바이오랑 그다음에 지수 민감한 게 또 중국 소비주 쪽이, 예를 들면은 시장이 뭐 투심이 악화됐을 때 굉장히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 금요일 날 하고 일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수요일이 오늘까지니까 화요일, 내일이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이니까 내일은 제가 봤을 때 오전에 약보합에서 오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를 하는 방법이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거래를 멈췄다가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일부터 연이어 있을 이슈가 너무 커요. 금리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 이주열 총재 또 우리나라 금리 발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 정상회담이 12월 1일이죠. 우리나라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니까 뭐 조가 베팅이라든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동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코스피 쪽으로는 삼성전자 쪽하고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거의 집중이 됐고요. 그 밖에 통신 섹터, 그 다음에 건설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문제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거의 폭탄 매물이 나왔어요. 좀 연기금 행태가 굉장히 좀 짜증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날도 21일하고 22일 매수한 물량 하루에 다 던져버렸고요. 또 이틀 동안 지수 올려놓은 물량 또 하루에 다 던져버리고, 이런 행태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보시면 금일 코스닥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제약하고 화학 쪽, 그러니까 화학이 거의 코스메틱이 많고요. 이쪽을 다 던져버렸죠. 보시면 제약 쪽을 던졌으니까 지금 종목으로 보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나올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외인 쪽 시티그룹에서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부터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큰 폭의 매도가 나오는 게, 지금 이따가 장 끝나고 아직은 안 나오는데 이 거래소 KLRX 들어가면은 거래원 정보에 대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정확히 하위 거래원이 누구인가 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원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차트 보시고 와이솔은 금일 제가 종가 베팅을 하면서 이거 켜놨고요. 네. 일단 나스닥 한번 보시면 어제자 겨우 약보합으로 갔죠.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금일 어젯밤 나스닥은 큰 폭의 상승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이 5일선 위에 안착이 돼 있거든요. 얘가 근데 올라가더라도 21선 저항이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금일 상승을 해주고 나서 분명히 그 다음 날은 저항에 따라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일 우리는 어느 정도 물량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상해 종합이죠. 지금 여기서 음봉이 떨어졌으면 여기 아래까지 떨어질 개연성이 있던 구간인데 다행히 일정 부분 거래량 이씨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내일 중국이 상승을 하면서 저희도 동반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내일 장 초반하고 어느 정도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물량을 좀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보죠. 어제 상승을 할 때도 거래량이 좀 다소 약한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월요일 날이죠. 이 화요일 날 이게 갭으로 702포인트를 넘어서 상승이 나왔다면 이 갭을 이렇게 띄어서 나왔으면 그 힘에 의해서 상승이 좀 더 이어졌을 건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좀 다소 약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3일 정도면 앞으로 3일 안에 지수가 계속 음봉이 나오면은 이게 5일선이 또 꺾여요. 아래로.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그 모습은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대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아래 선에서는 매수 권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면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악재가 지금 표면적으로 트럼프랑 시진핑이 이런 정상회담에 좀 괜찮게 마감을 할 것이다. 아주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뭐 회담 결렬이라든지 뭐 회담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아니면 표면적으로 사진만 찍었다라든지 그런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안 좋은 이슈가 나와버리면은 이게 조그만한 뭐 여기서 이렇게 약보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보합 있다가 뭐 이 정도 나왔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 트럼프에 달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강하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올라갈 이유가. 그렇게 올라갈 거면은 무차별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어제자 방송에서 지금 이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외인들의 수급이 이때 천억씩 들어왔어요. 천억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연이틀 2일간 하루 천억 이때 한 600억이었던가? 네, 아무튼 400억 정도구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날은 천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오늘 수급이 좋아서 괜찮은데 코스피조차도 아직은 네, 일러요. 아직은 일러요. 이게 강하게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양시장 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금일 신라젠을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신라젠. 일단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종가를 계속 봤는데 어제 종가를 한 이유가 이 자리, 이 추세대에 맞춰서 기다렸던 자리에 와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금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시장 자체가 계속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쏟고 있어서 시, 시총 상위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오늘은 바이오주를 패스를 했습니다. 일단 패스를 했고 매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내일 반등이 나오면 단기 트레이더 분이시라면은 잠시 뭐 약이익이라든지 약손절이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하단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뭐 구태여 매도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냥 홀딩이 맞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 이번 주에 상승을 해줄 줄 알았어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라인을 정해놨는데 이 힘이 일단 웨인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못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웨인이 다 끌고 왔는데 웨인이 손을 약간 놓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오늘 보시면은 시티그룹에서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부터 매도가 나온 거예요. 시티에서. 어제도 시티에서 대략 한 20만 주 정도 매도를 쳤고 오늘도 그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아, 아, 아까 KRX 들어가시면은 거래한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 가서 한번 거래한 정보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얘가 흔들리면 지수 상위 애들이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오늘 HLB가 좀 많이 빠졌는데 프로그램에서 너무 HLB를 밀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시초가 전부 다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등 모든 제약 바이오가 시초 고가에서 이제 약세로 끝나버렸으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은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난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차바이오텍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차바이오텍이 지금 어제죠. 그 제 게시판 댓글에 이제 차바이오텍 반을 정리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했네요. 근데 일단은 이 장대 양복의 상단을 아직은 종가상 훼손이 안 됐으니까 내일 반등하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내려오면 재공략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일 이제 장 막판에 호재가 나왔죠. 푸른 기술은 일단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이 호재에 대비해서 지금 시간 외에 보시면 좀 약해요. 예전 같으면 시간 외에 다 상한가 가야 될 지금 이슈인데 지금 시간 외에서 팔기 바쁘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돼요. 내일 예를 들면은 시초가에 급격한 매도가 나오다가 이 물량을 잡아먹는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초가 고가에서 그냥 저가로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슈가 당분간은 뭐 이거보다 큰 이슈가 없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일은 이제 공략 안 하시는 게 낫죠. 차라리 들고 있다면은 던져버리는 게 나아요. 시간 외에 상승한 종목은 그냥 파시는 게 낫습니다. 어제 제가 공략했던 게 우리 기술이잖아요. 저는 방송을 찍으면서 시간 외에 매도를 하겠다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뭐 상승이 나와서 저는 좀 낮게 팔았어요. 저는 그냥 1440 정도에 그냥 매도 걸어버리고 팔았는데 오늘 들어간 사람은 지옥이었죠. 이거 오늘 들어간 사람은 이거 지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시간 외에 상승하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그냥 팔아버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내일 대북주 좀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개성공단 관련주는 좀 아쉽네요. 좀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일 대북주 관련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일단 전부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인디에프도 그렇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슈가 이제 나와서 그렇으니까 일단은 내일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분간 일단은 뭐 최소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 노려보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남북경협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유효하고요. 기다리면은 이제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일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웹젠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NC소프트가 방향성이 신고가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금일 NC소프트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앱젠도 큰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일단 좀 더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웹젠 시간에 지금 게임주가 모양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이분은 이때 물리셔가지고 지금껏 들고 계셨는데 이제 이 공간을 돌파했죠. 이 매물 돌파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매물 돌파를 거래량 수반에서 갔으니까 최소 이 라인까지는 돌파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게임주 봐야 될 거는 항상 NC소프트 봐야 되는데 NC소프트가 이제 이나 돌파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확인은 3일차에 진성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일단은 돌파가 확실히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NC소프트가 뭐 천정부지로 갈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게임주에 이런 온풍이 갈 수 있다, 온기가 갈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겨울이 또 게임 시즌이에요. 그래서 또 움직이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위치가 오늘 보니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오늘 썬데이 토즈를 공략을 했고 로스트 아크인가? 로스트 아크? 아마 이런 게임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이슈를 알아가지고 일단은 어제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구간 이런 구간을 한번 노려봤고요. 그래서 당일 매도로 일단 청산을 하고 뭐 내일도 한번 더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웹진 말씀드렸고 위메이드 오늘 모양이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위메이드도 시간에 너무 올라버리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가 이카루스라는 게임을 모바일로 이카루스 M을 발표를 예정이에요. 이게 2019년 1월이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하나 있고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게임도 미르 전설 M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NC소프트가 2, 30만 원대 리니지 M을 이렇게 하고 또 큰 폭으로 상승한 이력도 있고요. 지금 당장 이런 게 날아가는 건 아닌데 엄청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고 움직이는 섹터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게임주가 오늘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매수를 한 종목은 와이솔입니다. 일전에 한번 이때 좀 당했죠. 저는 이 종목에 이때 좀 그랬는데 일단은 오늘 공략을 한번 더 해보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좀 적었어요. 이제 거래량 체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돌이켜서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좀 적었고
이런 이평의 저항이 너무 강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번 상승은 거래량을 잡아먹고 5일선을 점령을 했으니까 내일 최소한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만 나와도 다시 한번 윗꼬리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주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정해서 종가에 매수를 했답니다. 어, 일단 시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장이었어요. 거래를 하면서. 어제부터 좀 시장을 한번 놓고 같이 보시죠. 어제부터 시장을 보시면 어제 시가 고가로 출발을 해서 이제 5분 봉이니까 15분 동안 내리 하방으로 내려와서 공포를 주다가 단순하게 상승할 것 같고 또 하락을 했죠. 그러면 시초가에 와 코스닥 700 돌파하고 강력하게 상승하나 보다 하고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 구간에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고 이때 한번 더 떨어지면 많이 손절을 하죠,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런 돌파를 한 지점이 이제 지지가 됐고요. 그렇게 마감했는데 이제 어제 같은 날도 힘들었죠. 오후에는 이런 지속적인 수급이 이어졌으니까 괜찮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끌어줬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지금 시초는 똑같았죠. 근데 여기서 저가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많이 물려요. 이때 어제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때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자리죠. 이렇게 와서 어제는 이게 지지가 돼서 추가 매수를 해도 추가 상승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 보고 참고 있다가 이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요. 이 구간에서 예를 들면은 추가 매수를 한데 이 사람들은 아마 매매 동향 같은 거 수급을 체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빠지니까 하다가 올라가니까 이때 또 더 살 거예요. 근데 이때 무너지면 이때 못 팔아요. 거의 대부분 이때 안 팔고 이때도 못 팔아요. 이렇게 소리를 하다가 이때 많이 던져요. 이게 반등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이런 롤링이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루에 이 파동이 너무 크잖아요. 주가 지수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든 시장이었습니다. 어,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 대응 잘 하시면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급적으로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서 네, 뭐 소중한 자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한 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